앞서 들으신 대로 삼성전자 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관련해서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이 10월 31일 이사회를 열면서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조직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은 투자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죠.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인데 조직 개편안도 사실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조직 개편안을 하면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다시 복귀시키고 한다고 하면 과거로부터 회귀된다는 그런 비난과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그 희석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그 각종 그 정부나 이런 데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 하는 비난에서 약간 빗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보도에서 보니까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실 기능이 다시 부활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삼성생명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물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로서는 어떤 그 조직 개편을 하면 미래 전략실보다는 일단 전자 중심의 어떤 그 계열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어차피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하면 그 과거의 미래 전략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룹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지휘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미래 전략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던 곳이라서 조금 부활의 목소리가 많을 것 같은데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단 많기는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갖는 특수성 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갖는 그 위상 자체를 보면 또 삼성그룹 그러니까 지금 그룹을 해체했다고 하지만 삼성과 관련된 전체 회사들을 보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또 한편에서 이제 갤럭시와 TV의 부흥을 이끌었던 홍원표 전 마케팅 실장이 복귀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내에 드림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뭐 드림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삼성에는 잘 훈련된 다수의 임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또 기회를 줘야 되는 차원도 있고요. 또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그 항소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이스급 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과거에 잘했던 임원들을 검증된 임원들을 다시 모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31일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조직의 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삼성 개별 삼성전자를 위한 그 조직 개편이 일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주력 회사를 하게 될 전자 계열 회사들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를 삼성이라는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관련된 조직 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삼성의 조직 개편 짚어봤습니다.